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계TV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 전북대 사회학과에서 오랫동안 봉직하셨고 명예교수로 계시는 정학섭 교수님을 모시고 퇴계 선생의 그 가족 그 상황과 그리고 자녀 교육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죠? 네. 퇴계 선생이 몇 남매인지 기억납니까? 8남매요? 역시 8남매의 막내였어요, 퇴계 선생이. 대단한 실력파네요. 보통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찍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찍었는데 어떻게 8남매를 찍었네? 기가 막히게 찍었네. 보통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래?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몇 남매인지 몰랐는데 그냥 옛날엔 많았잖아요. 역시 신동. 자, 선생님 그럼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김은종 교수님은 거기 유튜브에 이게 이제 한잘알이라고 우리 한자를 잘 알려주는 사람 그런 분이라고 이제 제가 몇 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그 제가 거기 퇴계TV 그 첫 번째를 보니까 이제 그 우리 김은종 교수님께서 퇴계 선생님의 그 이 철학과 사상의 위대함 이런 걸 이제 원효 또 퇴계 선생님하고 율곡 또 이제 정다산 다산 정약용 이렇게 이제 말씀 네 분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역사 5,000년 역사의 가장 그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2000 몇백 년 전에 중국에 공자가 계시고 또 맹자가 계시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철학과 사상을 또 이어받으시고 중국에는 주희라고 있고 하지만은 우리 그 퇴계 선생님은 이 조선이라고 그러니까 150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570년에 돌아가셨는데 70세를 저는 개인적으로 늘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한국 오늘날 근대 현대 한국을 이렇게 이해하고자 할 때 글쎄요 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시간 역사 이런 것들의 그 가장 그 출발점이라 할까 기준점은 퇴계 선생님이 태어나신 우리 조선 사회의 1501년 16세기인데 그때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그 철학과 사상이 위대하게 이렇게 이제 꽃피고 했던 그때 이제 우리 퇴계 선생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시고 임진왜란 1592년 이전에 한 22년 전에 또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제1화에서 이제 퇴계 선생님의 이제 그런 그 위대함 그럴 때 저도 개인적으로 퇴계 선생님에 대한 그 책이나 그런 그 퇴계 선생님의 이제 그 인격의 위대함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 내면화한다 할까? 제 처도 제가 많이 이제 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제가 또 이렇게 술주정도 하고 하면은 제 처가 이태계 선생 어디 가셨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다음에 제 아들하고 딸도 아이고 아빠 지금 퇴계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 처가 요즘도 제가 조금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신 그 퇴계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생각해봐요 이렇게 할 정도로 150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70년에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제 지금 500년의 세월이 흐른 이 지금에도 저는 이제 계속 살아 계시고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북한 또 이제 일본, 베트남, 중국 또는 전 세계에 굉장히 커다란 이제 그 빛이 되시고 제1화에서 우리 김원정 교수님께서 정말 정상이 아닌 사회다. 정말 좀 혼란스러운 사회다. 이런 이제 오늘날 21세기가 정말 그럴 때 우리 이태계 선생님의 그런 위대한 철학과 사상 또 이태계 선생님의 위대한 그 인격의 힘이 오늘날 500년 이후 21세기에도 어떻게 작동을 해가지고 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세계 전체와 우리 한국 사회와 또 그런 사람들과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 새롭게 좀
위대한 힘으로 작동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영석 군 우리 대개 선생님의 위대한 대개 선생님의 우리 그 이제 피를 이어받고 또 이렇게 이제 종선으로서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는 우리 이영석 군과 함께 또 김원 선생님과 함께 대개 선생님께서 이제 대개 선생님도 결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첫째 아들이 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준자 준공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차이 근데 그 이제 두 번째 아들이 23살 때인가 낳고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첫 번째 부인 김혜허씨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아주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그 대개 선생님이 3년 동안 거의 이제 제사도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부인을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신 뒤에 두 번째 부인 권씨 안동 권씨 부인을 이렇게 이제 하고 다시 결혼하셔가지고 그 권씨 부인하고는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이나 딸도 없고 우리 대개 선생님은 이제 아들 두 분만 계시고 우리 지금 차종손인 이치혁 교수도 이제 결국은 이석이와 형석군의 그 아들만 둘로 이렇게 두셨는데 묘하게도 대개 선생님의 아들은 이제 둘 그래가지고 형석이 그 중에 이제 이 채라는 둘째 아들은 또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오래 못 사시고 그 준이라는 장남이 이제 오래 사시고 또 그 밑에 이제 안도 또 순도 영도 이제 또 세 아들을 이렇게 이제 두셨는데 대개 선생님은 위대한 철학자고 사상가고 또 인격자시지만은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들 그 준하고 그다음에 그 안도 특히 장손인 안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이제 애착 특히 이제 가족에 대한 애착 사회학에도 이제 애착 이론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특히 이제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어떤 애착을 가지고 키우고 양육하냐에 따라서 사람됨이 달라진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조금 쉬실 틈을 드리고 우리 형석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요? 그 애비 없는 홀의 자식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없어? 네. 이게 애비 없는 홀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버장머리 없고 요즘 애들 말은 싸가지 없는 이런 애들을 애비 없는 홀의 자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버지로부터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애비 없는 홀의 자식이라는 홀의라는 뭐냐면 홀어머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홀의란 말이. 근데 요즘 엄마한테도 교육 많이 받는데. 아 그래?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퇴계 선생이 바로 어릴 때 애비 없는 홀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퇴계 선생 아버님이 진짜?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어. 그 퇴계 선생은 2살이면 나자말자 1살이니까 그러니까 퇴계 선생 아버지 얼굴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사람들이 너를 애비 없는 홀의 자식이라고 부를지 모르니까 특별히 더 조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래서 퇴계 선생이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세게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비 없는 홀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퇴계 선생에게 영향을 줬지만 저는 어머니가 퇴계 선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머니가. 왜요? 응? 왜요? 어머니가요. 그 춘천 박씨라는 분인데 퇴계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어머님은 글을 몰랐대요. 그렇지만 부지런히 길쌈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해가지고 그 기울어가는 집안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위에 그 위로 전처 소생이 3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5을 이 춘천 박씨 퇴계 선생 어머니가 낳았는데 옛날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의 빛나는 전통 가운데는 전처 소생 후처 소생 구별이 없이 오히려 후처로 들어간 분이
전처소생의 자식을 더 신경 써서 이 훌륭한 인간을 만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네. 작년에 제가 강릉에 가는 길에 그 오죽헌을 들렸었는데요. 네. 그전 한 몇 년 전과 달리 굉장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저는 서울이나 우리 도산서원이나 태계 선생님의 어머니신 춘천 박씨 그분의 그걸 좀 고정을 잘해 가지고 그게 큰 그 춘천 박씨 그분 태계 선생 어머니를 기리는 동상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훌륭한 분들이 참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점점 더 드러내고 알리고 해서 요즘 뭐 엄마가 가정교육을 다 맡고 있다면서? 네. 그래? 네. 아빠는 그냥 허수아비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빠는 아들이 또 하나 더 있어. 네. 그 이석이 여기 내가 글 잘못 써가지고 아까 이석이 기쁠 이자를 써야 되는데 그 이로울 이자 잘못 써서 실수를 했어. 미안해. 그래 이석이 형석이 다음에 또 그 허수라는 애가 또 있어? 네? 아 그 아들이? 허수아비야? 엄마가- 허수아비야? 우리 엄마가 자꾸 막 우리 아빠가 첫째고 막 응. 너 동생이 허수라는 애 있나 없나? 없어. 없지? 그럼 아빠는 허수아비 아니다 그지? 아 근데 우리 엄마가 아빠 보고 막 첫째라고. 아 첫째 아들이라 그래? 그 엄마가 그 데려온 아들 하나 하고 낳은 아들 둘 세 아들이 있거든 그렇지? 훌륭한 삼형제. 삼형제래? 독수리 삼형제? 아기 돼지. 아기 돼지 삼형제. 그런데 아까 정 교수님 태계 선생의 어머니께서 태계 선생이 미친 영향이 참 많지만 요즘 왜 무속이라는 말 많이 떠돌잖아요. 예. 태계 선생 어머니께서 그 당시 16세기에 말입니다. 무속이 막 불교 뭐 유교보다도 무속이 훨씬 강한 사회였는데 집집마다 굿하고 뭐 별 객기 물리기 뭐 별걸 다 병만 걸리면 무당이 와서 하자 이랬잖아요. 그러는데 태계 선생 어머니께서 무속을 일체 금절했어요. 절대로 발 들어놓지 못하게 하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형제들이 다 그걸 받아들여서 아예 무당들은 그 태계선 집에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 네. 하여간 태계 선생 이 어머니께서 춘천 박씨께서 무속을 금절했다는 것은 그 시대로 봐서는 정말 놀라운 이 성각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태계 선생이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태계 선생님도 아들하고 손주가 그 당시에 조선 사회에서도 공부를 잘하기를 큰 바람을 갖고 희망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셨는데 특히 이제 아들과 손자에게 남긴 편지들을 보면 태계 선생님은 이제 독서 교육을 강조하셨고 제일 이제 기초 단계가 천자무부터 해가지고 18살, 19살 될 때까지 요즘 이제 고등학생까지 될 때까지 이 독서 요즘 이제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독서하도록 하셨는데 태계 선생님의 위대함은 그 독서 교육을 강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또 그다음에 협동 학습 그러니까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기 사촌하고 또는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 반복 교육 요즘 이제 예습 복습 같은 것이 참 중요하다. 그다음에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라.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하늘 전 따지 이런 식으로 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뜻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교수님 네. 방금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제가 네. 끼어드려. 네. 태계 선생이 너가 대답해야 돼. 태계 선생이 제일 먼저 배운 책이 뭘까? 저도 몰라요. 알 텐데 너도 배웠는데. 처음 배운 책이요? 응. 천자문? 오 맞아. 역시 머리가 좋아요. 저 근데 아직도 역시 천재야. 저 근데 아직도 천자문 못 외웠는데. 어쨌든 다 못 외웠지만 배웠잖아, 그렇지? 이 태계 선생이 제일 먼저 배운 책이 천자문이에요. 응? 근데 태계 선생이 어렸을 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형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태계 선생이 어릴 때 제일 두각을 나타낸 건 아닌 것 같아. 태계 선생은 대기만성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도 너는 공부해서 뭐 그냥 조그마한 고을로이나 할 정도지 너 뭐 앞으로 너무 크게 하지 뭐 기망을 가지 마라 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현실에 나가서 공무원 생활보다는
학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는데 그래도 다른 형들은 막 열심히 공부하다는 태교선생님 맨날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웃에 어떤 영감님이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스스로 가서 배웠어요. 네. 오, 네. 그래서 대단하군. 대단하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가서 천자문을 배우신 거예요. 와. 응? 알겠지? 아, 네. 그리고 태계 선생님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우셨는데 그 당시 서당에 가서 공부를 천자문 뭐 소학 논어 배우고 하면은 요즘 등록금 같이 돈을 이렇게 그 지불을 했어야 되는데 곡식이나 뭐 다른 돈 근데 이 등록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서당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듣고 이러니까 그 서당 선생님께서 야 너 올라와라 가서 이제 와서 같이 그냥 돈 안 내더라도 배우라 해가지고 배우고 가르쳐 보니까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일화도 있고 한데 태계 선생님께서 가족 교육이나 가정 교육에서도 제일 중시하셨던 게 생각하는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참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행석이 아버지 이치혁 교수도 행석이 공부하고 이석이 공부 잘하기를 희망하시는데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석이가 뛰어나게 공부도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활도 이제 모범도 되고 그러니까 뛰어놀고 막 게임도 하고 공부 못하더라도 우리 형석이는 이태계 선생을 닮아서 공부를 잘하겠지 이렇게 이제 또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태계 선생님 제일 강조하셨던 게 이제 여기 글자 저기 보면 한자로 경. 공경할 경. 공경할 경. 태계 선생님께서 이제 상경여빈이 이제 본인의 저는 태계 선생님의 인생의 철학이라 할까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 이런 것들의 핵심이 저는 상경여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을 대하듯이 남을 늘 공경하고 잘 대우를 해라. 자기 가족들끼리는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뭐 이제 아빠 엄마도 야 이마 형석아 공부 좀 봐 왜 이리 못하냐 이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태계 스님께서는 가족끼리도 상경여빈 그러니까 이제 뭐 형석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공부를 뭐 잘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형석이 잘한다니까 기분이 좋은데 근데 하여튼 그러다도 늘 참고 기다리면서 자기 아들 안준이나 쟤한테도 함부로 안 대하고 손자들한테도 함부로 안 대하면서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이런 게 이제 그 요즘 사회학자 중에 영국의 사회학자였던 안토니 기던스라는 학자는 이게 부모 자식 또는 스승과 제자 또는 직장의 상사와 부하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 김원중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그 선배 교수님이고 후배인데 이런 선배 후배 관계에서도 민주적인 관계야말로 가장 그 관계가 오래되고 또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되는 우리 이태계 선생님이야말로 안토니 기던스가 얘기하는 16세기 조선 사회에서 그 당시 일단 노비 있었죠. 노비도 우리 이태계 선생님은 비록 신분적으로 노비고 주인이지만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사람답게 평등하게 대하셨어요. 근데 그런 점이 위대한 점이고 오늘날 우리 21세기에도 이 태계 정신의 인간적 관계에서 민주적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태계 선생님의 정신과 태도야말로 우리가 진짜 뭐 태계 또는 우리 이영숙 군은 뭐 조상 할아버지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얕보지 않고 또 무시하지 않고 또 공경하면서 이렇게 함께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태계 선생님의 남긴 그 무수히 많은 위대한 철학과 사상 또는 이제 가르침 중에서도 저는 그 인간 관계에서는 서로 민주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대하고 살아가라.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저 자신도 깊은 감동을 받고 또 오늘날 21세기의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이태계 선생님의 이 인간관계의 민주성이라 할까 민주적 관계 이런 부분은 깊이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영원히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선생님 말씀들이 다 알아듣겠어요?
조금 알아들을. 조금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게 어디예요? 아 그렇지. 조금이라도 아는 게. 조금이라도 배우는 게 티끌 모아 태산이죠. 태산. 그렇지.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 그래도 태산 모으면 더 커질 텐데. 응? 태산보다 더 크게? 아니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그냥 태산 모으면 태산 더 커질 텐데. 아니 태산 모으면 더 커질 텐데. 아 태산. 그런데 태산이 우리 백두산보다 낮아요. 에? 그럼 백두산을 중국에. 모아야겠구나. 네, 태산이 우리 백두산보다 낮아요. 우리 백두산 이렇게 합시다. 응? 알겠지? 태산은 1560m가 이런 거예요. 백두산은 1700m, 200m 더 높아요. 백두산이. 백두산 2000m 넘는 거 아니었어요? 응? 백두산 2000m 더 넘는 거 아니었어요? 백두산? 네. 백두산 2700 네. 2700 아니 그렇지? 네. 태산은 1560이 그래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훨씬 높죠, 그렇죠? 응?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한라산으로. 알았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태계 선생님의 위대한 점이 또한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까지 5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이태계 선생님의 그 철학과 사상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했던 것도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이제 아끼고 교육시킨 점이고 한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영석 군이 빼 빠지게 공부만 계속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 만화도 보고 뭐 웹툰도 보고 여러 가지 뭐 TV도 보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 아빠 엄마는 누구인가, 또 우리 아버지의 쭉 올라가면은 1501년에 태어나시고 1570년에 돌아가신 1000원짜리 지폐에 초상화가 있는 태계 할아버지는 또 어떤 분인가, 왜 이렇게 막 태계학 연구원을 만들고, 오늘날에 저는 이름이 정학섭이거든요. 저는 이제 태계 선생님의 핏줄도 아니지만 태계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우리 아까 이제 김원종 교수님 말씀하신 다산 정약용도 자기가 옛날 조선시대 정조 시대의 학자인데, 이분도 태계 선생님을 그토록 존경해가지고 너무 똑똑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막 다산 정약용을 막 이렇게 막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정조가 이렇게 이제 너 저기 금정찰방에 역장으로 가 있어라 할 때, 이제 금정찰방에 역장을 할 때 다산 정약용이 매일 그런 결심을 했어요. 아, 내가 이제 여기 와 있지만은 하루에 태계 선생님이 남긴 글을 매일 한 편씩 보고, 아, 이 태계 선생님이 이 글은 어떤 뜻인가를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이 도산 사숙록이라는 이제 그것도 이 책을 남겼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이영석 군도 이제 일기도 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끈기 있게 이렇게 이제 태계 선생 우리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정학섭이라는 사람도 막 저렇게 태계 선생님을 저렇게 저러는데, 나는 나의 핏줄이고 조상이신 태계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또 생각과 글을 쓰셨겠는가, 이런 또 이제 우리 이영석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많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국민들이 이 태계 TV를 통해서 그런 생각하고 태계 이황의 위대한 철학과 사상, 그 삶, 또 가족생활, 친족생활, 또 이제 자녀교육, 조선교육 이런 것들의 핵심 뼈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실마리를 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학섭 교수님은 워낙 퇴계 선생의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퇴계 선생께도 대해서도 아는 것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좀 이 자리에 자주 나오셔서 이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끝을 내면서 들을게요. 예, 마지막은 우리 저 형석이 하기로 하고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퇴계 선생은 나이가 차이가 아주 적은 제자도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제자도 있었는데 한 번도 제자에게 말을 놓은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그 말을 하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참 이건 정말 특이한 일이다 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 하대를 하지 않고 항상 우선 만나면 부모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항상 그 하나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인격체로 인정을 해서 도와주고 또 이 고평등한 관계로 대해주는 그러한 스승이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네. 그 있잖아요. 이 교수님이 1,000원짜리에 써져 있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우리 이 1,000원짜리로 이렇게 모티브가 됐었다면 좀 우리 가족한테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좀 1,000원짜리 지폐를 조금 모델비로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대단합니다. 그것도 저작권 있지 않나? 그렇지. 또 자세히 생각하면 맞는 말 같기도. 또 이거 보시면 또 우리 좀 주시면 여기 대통령님 좀 보시면 우리한테 좀 주시는 게. 그래 그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기부하려 그러지. 기부는 말고 그래도 우리가 모델비 또 우리가 운이니까 그런 것도 로또도 운이고 그러니까 운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형석군과 저작권 얘기를 처음 한번 이건 보통이라는데 그거 한번 우리 고려해 보기로 합시다. 하여튼 오늘 정학섭 교수님과 이형석 군과 함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퇴계 TV는 다양한 각 분야의 참 여러분들을 모시고 퇴계 선생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비춰보는 그러한 마당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